엮고서 YTN 이동의 뉴스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이 시간은 젊은 정치인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시간이죠. 예, 백뮤직으로 청실홍실이라는 음악이 나왔는데 아마 지난주에 우리 두 분께서 각 당의 색깔을 상징하는 목도를 하고 와서 이 음악을 넣은 것 같습니다. 네. 유치하죠?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전국청년위원장, 자유한국당 대한민국 청년팀 백경훈 팀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할 얘기가 많은데 빨리 가봅시다. 선거법 이야기부터 해보죠.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어제 자동 종료가 됐습니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지난번 3년 전인가요? 했던 필리버스터보다는 주목도가 좀 떨어지지 않았냐 이런 평가가 대부분이던데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총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봉 의원님의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그런 마지막 인사만큼 기억에 남는 게 없긴 한데요. 예. 저는 국회는 기본적으로 싸우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각 지역과 계층, 분야를 대표하는 의원들이 각자가 이제 옳다고 생각하는 이념, 철학을 가지고 이제 싸우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것도 이제 그런 필요한 방법으로 이제 할 수 있는 일들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제 심판이라고 할 수 있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그런 편파 판정으로 야당에서 굉장히 불리한 경기를 하고 있다. 자칫하면 지금 몰수패 당할 위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일단 2016년과는 매우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명분도 실리도 없는 필리버스터였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도 당연히 관심과 주목도는 너무나 떨어졌다고 보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필리버스터는 정책에 대해서 어떤 입법에 대해서 반대 토론을 하는 것인데 이번에 참 자유한국당이 또 역대급 또 어떤 선례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의사 일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라고 하셨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199개 모두 다 필리버스터 거셨다가 민식이법, 하준이법 등에 대한 국민적인 또 지탄이 이어지자 또 33개 정도 다시 상정해서 통과시키고 이런 과정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주목도 혹은 관심도 없었다는 것은 이번 필리버스터가 결국엔 명분이 없이 정말 국민을 볼모로 했던 필리버스터였다라고 증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예. 지난번 필리버스터는 테러 방지법 때문에 한 건데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나와서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자유한국당뿐만이 아니고 민주당 의원들도 함께 해서 이 필리버스터를 우리말로 하면 이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인데 이거를 민주당이 왜 하느냐. 그래서 자유당 일각에서는 필리버스터가 뭔지도 모르고 지금 저러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되었건 합법적 의사 진행에 대한 그러니까 방해이기도 예. 하지만 어찌되었건 이 반대 의견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찬성 의견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의 일방적인 어떤 발언이 의사 진행이 또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도 충분히 또 거기에 대한 반박하는 찬성 토론을 한 것이고요. 그런 과정이 사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찬성이든 반대든 어찌되었건 이 법안이 예를 들면 저희가 2016년도에 했었던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그리고 무분별하게 이 법안들을 모두 다 방해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일할 생각이 없다라고 보셨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게 왜 시작이 되었나부터 봐야 되는데 문희상 의장이 이 선거법을 기습상정하는 그런 꼼수를 부렸죠. 이게 지금 현재가 국가 비상사태도 아니고 천재진변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도 아님에도 여야 합의가 안 된 상황임에도 이렇게 꼼수로 기습상정을 했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이제 첫 단추부터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예. 이런 결과를 낸 것이 아닌가 싶고 필리버스터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제 그렇게 만든 것 자체도 사실 그 과정 속에서 또 민주당에서 또 찬성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게 또 국민들에게 여야의 그냥 대치 국면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으로 그렇게 보여졌던 것 같습니다. 네. 자, 방금 백 대표 첫 단추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했는데 선거법 자체가 위법이다. 이번에 변경된 선거법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비례 한국당을 만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후폭풍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거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거 아니야, 유권자를. 이런 얘기도 있는데 백의원 SNS에 비례 한국당을 청년 한국당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이게 비례 한국당이라는 것이 이제 민주당의 폭정에 대한 작용에 대한 반작용이기도 한데 또 다른 한 축에서 보면 이 한국당의 혁신과 쇄신을 위한
몸부림으로 이제 비례 한국당을 청년 한국당으로 만들어 보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20대 그리고 30대를 중심으로 사내 벤처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건데 뭐 당대표 공관위원장 뭐 주요 인선을 준비된 청년 중심으로 하고 선택도 책임도 이제 그들이 질 수 있게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현재 이제 한국당의 모습으로는 이 뭔가 낼 수 있는 결과물의 결과의 한계가 이제 어느 정도 보이는 것이 또 사실이기 예.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러면 총선의 승리를 장담할 수 있냐, 예. 장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런 도전과 실험도 필요하지 않겠냐는 예. 그런 의견을 그러니까 제시한 겁니다. 네. 자유한국당은 비례 후보를 내지 말고 이 청년 한국당을 만들어서 20, 30대에게 기회를 주는 그런 걸 한번 해보자. 이왕 비례당을 만들 거라면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당은 그 자체가 꼼수라고 반대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안인데요. 어찌되건 이 비례한국당이라고 하는 위성정당에 대한 창당 자체가 정당이라고 하는 정치적 결사체를 전혀 무시한 정말 선거제도를 악용한 사례로 아마 대한민국 역사, 정당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 한국당 또한 사실상 자유한국당의 어떤 이념과 어떤 가치에 동의하는 청년들이 다른 또 정당을 만들어서 그리고 위성정당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 자체가 청년을 볼모로 생각하는 청년 정치나 혹은 청년 권익 신장을 위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이제 청년 한국당을 만들고 어떤 자유한국당을 더 젊게 만들고 좀 더 세대 교체나 변화의 바람을 만들고 싶은 어떤 백경훈 팀장님의 마음은 알겠으나 하지만 이 선거제도를 악용한 것을 이용해서 청년들의 정치를 활로를 모색하진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비례 한국당이든 청년 한국당이든 어쨌든 자유한국당에서는 위성정당을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지금 뭐 일단 공식화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민주당이 선거에서 굉장히 불리해지는데 비례민주당 안 만들 겁니까? 일단은 선거법에 대한 표결 결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어찌되었건 저희는 4+1을 통해서 민주당뿐만 아니라 여야 모두가 지금 동의할 수 있는 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방금 백경훈 팀장이 어찌되었건 방금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직권상정 상습정당은 자유한국당 아니겠습니까? 2009년에 미디어법 통과됐을 때 바리케이트 치고 국회본청에 국회의원들조차 출입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소위 과반을 획득한 정당이 일당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장을 선출해가지고 결국 법안을 통과시켰던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저희가 국회선진화법도 만들고 5분의 3이라는 요건도 강화시키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도 강화시켜 놨더니 그 여야 4당 그러니까 4+1 여야 5당의 합의조차 무시한 채 그냥 본인들 당리하게 맞춰서 본인들의 어떤 정당의 이익만을 지금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알겠고. 그러니까 내일 선거법에 대한 표결 아마 4+1 공조가 확고해지면 통과될 것 같고요. 자유한국당이 막을 방법은 사실은 없습니다. 예, 사실 없습니다. 예, 그렇게 통과될 텐데 그래서 비례 자유한국당이 말 그대로 위성정당인 청년 한국당이나 비례 한국당을 만들었을 때 그러면 민주당은 손 놓고 있을 것인지 그럼 손 놓고 없으니까 우리도 비례 민주당을 만들자. 그런 얘기는 당에서 없었어요? 그런 논의는 전혀 없고요. 다만 이제 선거법이 어찌되었건 이 취지와 목적에 맞게 제대로 통과가 되고 의결이 되면 결국 이제 이 선대위 체제로 저희도 전환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선거법에 현존하는 선거 제도에 맞는 전략과 전술을 저희가 더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추가로 또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해보죠. 그 전에 유튜브 YTN 보이는 라디오 복구됐다고 하네요. 보이는 라디오 두 젊은 정치인 보고 싶은 분들은 보이는 라디오로 오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두 사람 다 오늘 또 역시 목도리를 하고 왔어요. 오늘 민주당의 인재 영입 1호가 발표됐습니다. 40대 여성 청년 장애인 인사인데 최혜영 장애인식 개선교육센터 이사장. 첫 영입 인재로 유명 인사가 아닌 무명의 40대 여성 척수 장애인을 내세웠다. 어쨌든 인터넷에서는 굉장히 호감인 것 같습니다. 신의 한 수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어찌되었건 40대의 또 여성의 장애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정말 이 장애를 겪으면서도 정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공부도 하시고 교수의 자리까지 오르신 분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유명 인사는 아닌데요. 저희가 하고 싶은 말씀은 희망과 공감이라는 점입니다. 유명 인사로 유명세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혹은 어려운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노력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사회가 좀 더 선망하는 어떤 직업도 갖고 또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더 어필을 하고 싶었던 것 같고요. 이런 희망과 공감이라는 차원에서 많은 국민들이 그래도 응원해주고 계셔서 대단히 감사히 생각합니다. 예. 자, 지난번 총선 기획단에 대한 평가도 사실상 민주당이 승리했다. 이런 평가가 있었고요. 영입 인재 발표도
자유한국당은 어쨌든 박찬주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민주당은 40대 여성 척수장애인. 좀 자유한국당이 생각해 볼 부분이 있지 않을까? 네, 뭐 그 오늘 발표된 내용을 봤는데요. 뭐 현재까지 나온 스토리를 보면 저도 많은 부분에서 공감은 했습니다. 이제 예. 다만 정치라는 게 스토리로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뭐 예전에 이영표 해설위원이 이런 얘기도 했는데 월드컵은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증명하는 자리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라고 예. 한 것처럼 국회도 이제 준비된 뭐 능력 실력으로 검증하는 자리라고 봅니다. 이제 그 뭐 그렇게 영입되신 분들이 증명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다고 보고 저도 뭐 마찬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진복 한국당 총선 기획단장 총괄 팀장이 내년 국회의원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로 40%를 3040 청년에게 할당하고 지역구에 출마하는 청년들에게는 당에서 금전적 지원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 상당히 진일보한 이야기인 것 같네요. 예, 뭐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결국에 이제 혁신과 쇄신의 결과는 선거의 꽃이라고 하는 공천에 달려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한국당 내에서는 이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의지가 이제 그런 방금 이야기하신 그런 결과로 하나씩 이제 나오는 것이라고 보고요. 그 아까 뭐 오늘 이제 그 영입되신 그분 이야기도 하셨지만 이제 여성과 장애인에 주어지던 가산점 이것도 이제 30% 상향하겠다라는 발표도 예. 이미 했었고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이제 더불어민주당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뭐 이런 가산점을 주겠다라고 예. 이야기까지 해놓은 상황이어서 그 결과는 뭐 이제 저희도 계속 하나씩 이렇게 꺼내놓고 있고 그 결과는 또 기대하셔도 예. 좋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3040 그 나이가 젊다고 해서 혁신적인 개혁적인 정치를 하겠느냐 5060보다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 저도 뭐 얼굴만 젊은 정치인이 필요한 건 아니라고 예. 생각합니다. 좀 국회에 필요한 거는 뭐 386 주니어, 뭐 민주화 주니어, 산업화 주니어가 아니라 이 역사의 다음 페이지를 좀 열어갈 수 있는 써내려갈 수 있는 그런 미래 세대를 대변할 수 있는 또 미래의 기준과 좌표를 둔 그런 젊은 정치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장혜주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일단은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총선기획단에서 이미 발표했던 내용들을 좀 따라가고 오고 있는 것 같아서 대단히 좀 저도 고무적으로 생각하고요. 어찌되건 좋은 거라면 따라하는 거 네, 좋죠. 여야 그러니까 저도 여야가 보수와 진보를 처차하고 저희도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좋은 또 청년에 대한 지원안을 만들면 저희도 참고해서 아마 고려할 것입니다. 저희도 이미 한 달 전에죠. 뭐 후보 등록비에 대한 20대 무상 30대 반값이라든지 경선 비용도 20대 무상 30대 반값 또 본선 대출 제도라든지 전략 지역의 청년 여성 우선 공천이라든지 이미 다양한 8가지 정도의 혁신안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청년에 대한 지원 제도 만들고 있고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 뭐 50% 가산점을 준다고 하는데 사실 이 가산점만으로는 뭐 사실 경선에 대해 경쟁력이 어렵다는 것은 본인 백경호 팀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이 청년들이 어떤 본선 무대에 진출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뭐 금전적 지원하는 방안이라고는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그럼 과연 할 건지 저희처럼 뭐 더드림 청년 지원단이라고 하는 당내 특별기구를 저희는 만들기로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예. 더 좋겠다는 생각이 뭐 듭니다. 이러한 좋은 방안들은 얼마든지 저는 경쟁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2030 정당 지지도 이야기를 할 텐데 그 전에 지금 예비 후보 등록 기간이잖아요. 두 분들은 하셨어요?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하고 뭐 어떻게 비례 기다리는 겁니까? 아니요, 뭐 좀 더 아마 이제 이 좀 국회 상황이 정리가 되면요. 예. 어찌됐건 내년에 뭐 초나 오늘 이번 달 말부터 좀 더 빨리 저는 늦을 것 총선 같은데, 분위기가 그러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위에 선거법도 정리가 아직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요. 지역구도 없는데요. 지역구도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전략 공천 기다립니까? 해주시면 감사하지만 뭐 부인하진 않겠습니다. 아, 그런 솔직한 태도 좋았습니다. 네. 전략 공천이든 뭐 비례로 가든 빨리 결정이 나면은 준비를 그만큼 많이 할 수 있겠죠. 예. 자, 2030 정당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이 조사한 건데요. 뉴스원이 아마 의뢰한 것 같고요. 20일과 21일 사이에 전국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남녀 1,017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더 호감을 갖고 있느냐. 2030 젊은 분들을 상대로. 예상대로 민주당이 34.3%로 압도적이네요. 자유한국당이 7.3%, 정의당이 8.7% 이렇게 나왔는데 자유한국당이 2030 젊은 층에서 외면받고 있다는 것은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다만 60세 이상 장년층에게는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또 반대로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젊은 층에게 계속 외면 나가면 그 미래의 우리의 모습은 뭔가 고민이 깊을 것 같습니다. 예, 고민이 참 깊고 저도 이제 그 뭐 청년 당원으로 한 명으로서 굉장히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뭐 이 방금 이야기하신 그 설문조사 결과도 있지만 또 설문조사마다 또 결과가 굉장히 좀 다르기도 하더라고요. 최근에 뭐 리얼미터에서 나온 거 보면 민주당보다 한국당 지지율이 20대 지지율이 더 많이 나온 결과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근데 뭐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특히 이제 20대의 지지율이 요동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이제 기존의 그런 정당의 지지 문법 이런 걸로는 해석하기 좀 어려운 세대라고 보고, 근데 이 20대가 그럼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이 특징을 하나로 얘기할 수 없는 것이 이제 20대의 특징인 것 같고, 이들의 뭐 이런 표심을 잡는 것이 이번 총선에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각 당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1등이 더불어민주당이 아니고 사실은 태도 유보입니다. 태도 유보가 40%가 넘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다. 지지정당 없다거든요. 결국은 정치 불신이 심해진 거 아니냐. 2030 사이에서. 2030의 정치 불신은 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어찌되었건 우리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이 기성 정치권에 전달되지 않는다라는 정치 효용감이 대단히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더불어민주당도 저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고 보는 게, 저도 당내에서 열심히 뭐 발언도 하고 노력도 하고 있지만 이 공감의 뿌리를 두고 또 상식에 기반해서 정치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 희망이라는 것도 잠깐 마치 당근을 주듯이 하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희망들이 계속적으로 주어져야 되고요. 또 이 당내에 있는 다양한 목소리들, 또는 당내에 있지 않더라도 외부에서도 다양한 목소리들이 정당이라는 틀 내에 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들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총선 객단을 짤 때도 그렇고 이번에 인재 영입하는 노력도 그렇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정치문법, 방금 우리 백경원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어떤 기존에 있는 정치문법이 아니라 좀 더 국민의 시선에서 정말 어떤 시민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일반적인 어떤 이야기, 상식적인 이야기들을 저희가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노력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정치에 대한 불신이 심해지면 뭐 투표율 같은 것도 자동으로 떨어질 테고 정치 참여도도 낮아질 테고, 그렇게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게 된다면 과거 우리 정치의 폐단이었던 뭐 정경유착이라든가 뭐 뇌물이라든가 스캔들이라든가 이런 게 또 나올 수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치 불신은 이게 없는 게 좋은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이번 국회에서 너무 많이 싸워가지고 그런 걸 볼 때마다 과연 국민들이 신뢰를 할 수 있겠느냐, 정치 집단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여론조사 항목이 있는데 2030에게 물어봤습니다. 정치권 세대 교체 공감하느냐. 이거 81.4%가 공감했네요. 압도적인 것이고 386 세대 퇴진론에 대해서는 66.7%가 역시 공감한다. 이런 뜻을 내보였는데 이런 조사 결과는 우리 두 분 정치 선배, 특히 386 선배들이 아주 불쾌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어찌되었건 중요한 건 세대 교체라기보다는요. 어찌되건 뭐 그러면은 이 논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면 국회 2030과 5060이 아예 뭐 불필요한 존재냐? 사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세대가 평등하게 공존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 즉 뭐 국회가 가지고 있는 대표성과 비례성의 원칙. 그러니까 많은 다수가 인구의 어떤 대표성에 맞게 진출하는 것도 맞지만 또 다양한 사회적 가치들이 반영돼야 되는 비례성이 잘 반영될 수 있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세대 교체라기보다는 어찌됐건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열망, 그리고 다양한 세대와 계층의 반영, 어떤 의사의 반영 등을 원하시는 여론조사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만큼은 어떤 다양한 세대와 다양한 가치들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아마 그런 부분들이 국민의 마음속에 좀 더 공감되고 또 깊이 있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저희도 더 부단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회 팽수 도입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팽수만 이해할 수 있어도 이게 많은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계신 분들이 이제 그 20대, 30대의 삶이나 생활을 배워서 알 수 있냐, 그렇게 보기도 좀 어려운 것 같고, 근데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제 저도 그 장경태 위원장님이랑 비슷한 생각인데, 이제 세대 교체도 필요한데 이제 세대 조화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동안 이제 특히 이제 20대 국회에서는 이런 세대 단절이 너무나 좀 크게 일어났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와 같은 그런 정치 불신과 이 세대 간 단절, 세대 교체의 열망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 같고, 이 한축에서는 이런 선배 정치인들의 축적된 경륜과 경험, 지혜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하다면, 또 한축에서는 방금 이야기한 그 열망대로 이런 이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젊은 정치인, 그런 미래에 대한 해안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여론조사 개요. 아까 제가 반만 읽어드렸는데 나머지 읽어드리면 이 조사는 전화 면접 조사, 무선 전화 조사 100% 방식으로 실시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20.3%였습니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